자, 이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동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경로의 합이에요. 다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을 갔다가 C라는 곳까지 갔다면 4m 가고 1000m 갔으니까 그냥 7m예요. 이건 이동거리를 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변이를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의 직선거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인데 직선거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직선거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 이동거리와 변이로부터 뭐가 나오기도 한다? 뭐가 나오기도 하죠? 다른 물리량이 나옵니다. 어떤 다른 물리량이 나오냐? 자, 이동거리로부터 나오는 물리량은 속력이에요. 속력 V. 속력은 시간분의 시간 t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S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변이로부터는 속도는 V_바. 자, 아까 바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안 찍고 있던 그 시간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건 뭐라고요? 방향을 의미하는 물리량. 자, 단위 시간당 모의 위치의 변화량, 즉 뭐라고요? 변위. 위치의 변화량, 변위 뭐라고요? S_바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변위 S_바. 됐죠? 그러면 속력과 속도가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일. 지금 아까 이동거리와 변이를 설명할 때 있었던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걸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왼쪽의 일이 10초 동안 벌어졌다면 이 10초 동안 뭘 구해라? 속력을 구해라. 속력은 얼마냐? 시간이 얼마예요? 10초. 자, 몇 미터 갔다고요? 이동거리는 7m. 그럼 얼마야? 0.7m/s. 됐죠? 하지만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 속도는 10초 동안 변이가 얼마죠? 변이가 그렇죠. 5m예요. 그러면 이게 값이 얼마 나와요? 0.5m/s가 나와요. 맞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요? 네, 북동쪽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속도와 속력은 다릅니다. 이해하셨죠? 속도와 속력은 다릅니다. Got it?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 하나를 또 한번 공부해보고 그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200m 트랙이에요. 자, 몇 미터 트랙이라고요? 자, 이게 그렇죠. 출발선에서 중간 반환점에서 돌아오면 200m 트랙이에요. 자, 200m 트랙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가로지르는 길이는 50m라고 합시다. 뭐 말은 좀 안 되지만 알겠죠? 50m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m 트랙을 반바퀴 돌았을 때 자,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속력은 얼마일까요? 자, 이 반바퀴를 몇 초에 돌았다고 치냐면 10초에 돌았다고 칠게요. 10초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알겠죠? 10초도 좋아하고요. 10초도 좋아해요. 오 마이 갓. 자, 갑니다. 자, 10초에 자, 반바퀴니까 몇 미터 갔어요? 속력, 이동거리. 100m입니다. 100m. 그러니까 얼마야? 10m/s죠. 와우. 국가대표네요, 국가대표. 그죠? 자, 근데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 10초 동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네? 출발선에서 여기까지만 간 거예요. 몇 미터? 50m만 간 겁니다. 그러니까 50m가 여기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얼마가 되죠? 네, 그렇죠. 5m/s가 됩니다. 5m/s가 돼요. 이해가셨나요?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거기다 더 재미있는 건 한 바퀴예요. 만약에 한 바퀴다.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바퀴를 돌았다. 속력은 얼마? 속력은 10초에 몇 미터를 갔다고요? 10초에 200m를 갔어요. 얼마? 와우, 대박이죠. 얼마요? 20m/s예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속도로 갑니다. 속도. 네, 이런 사람은 되게 많아요. 뭐냐면 10초에 변이가 얼마예요? 한 바퀴 돌아왔어요. 0입니다. 0m예요. 그럼 얼마예요? 0m/s죠. 그렇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이야. 거기 서 있으면 돼. 그죠? 맞잖아요. 맞죠? 10초 동안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돼. 한 바퀴 돌아왔는지도 몰라. 그죠? 이해 가셨나요? 됐어요?
자,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의 개념을 좀 배웠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제 칠판 지우고 다음 우리가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건 사실 이게 아니고요. 네, 이게 아니고 가속도, 등속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다음으로 배울 건 가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 뭐 배웠냐면 이런 거예요. 변이라는 개념에서, 그죠? 변이 S바라는 개념에서 지금 뭐 배웠다고요? 속도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속도라는 개념, V를 배웠어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는 속도의 변화량에 관한 개념을 배울 건데요. 그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속도의 변화량, 델타 V 바. 자, 앞에 거 어떻게 읽었다고요? 제가? 델타. 예, 델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무조건 뭐에서? 나중 거에서 뭐 빼라? 처음 걸 빼라. 라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아, 이러면 말이 되게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델타는 뭐라고요? 그냥 나중에서 처음 빼라. 나중에서 처음 빼라. 간단하죠? 네, 나중에서 처음 빼라. 자,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서 처음 빼라고 할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이다.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델타 용돈 이렇게 할게요. 용돈이라는 물리량. 알겠죠? 용돈이라는 물리량. 용돈 처음. 나중에서 뭘 뺀다고요? 용돈 처음을 빼요. 용돈 처음을 뺀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용돈을 얼마에 가지고 나왔느냐?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10,000원. 에이, 선생님 용돈이 10,000원밖에 안 돼요. 카드 막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이야. 10,000원을 받았다. 근데 지금 얼마밖에 없냐면 5,500원밖에 없어요. 5,500원밖에 없어요. 아, 나쁜 짓 했죠. 나쁜 짓. 어떤 나쁜 짓? 담배를 한 갑 샀어요. 4,500원짜리. 어찌됐건 간에 마이너스 얼마가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500원이 됐죠. 그쵸? 자, 선생님 용돈의 변화량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500원. 즉, 이 델타라는 짓을 하면 무조건 델타 뒤에 따라오는 물리량에 뭘 설명할 수 있다? 변화량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델타 T는 뭐예요? 시간의 변화량. 델타 V는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 만약에 델타 S면 S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이라고 했죠. 변이의 변화량. 근데 사실 변이라는 개념이나 시간이라는 개념은 되게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리냐면 원래 변이나 시간은 뭘 갖고 있어요? during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during. 요거 동안. 알겠죠? 이해 가셨나요? 아, 미안합니다. 괜히 영어 써서. 하여튼 뭐뭐 동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걔네들은 잘 안 써요. 하지만 무엇부터는 델타 V부터는 잘 알아둬야 돼요. 사실 델타 V 하나만 알아둬도 통합과학에서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예요? 가속도 때문이에요. 되셨죠? 네.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단위 시간당 뭐의 변화량? 네,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써야 된다? 델타 T분의. 근데 그냥 T라고 써도 상관없다 이거죠. 시간은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정의한다.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걸 펼쳐서 써볼까요? 펼쳐서 써보면 어떻게 돼요? 펼쳐서 쓰면 T-T 처음. 그러니까 뭐야? 제로. 거봐. 안 써도 되지. 그 다음에 V 나중 마이너스 V 처음. V 처음은 V 제로라고 붙일게. T가 0일 때. 따라서 자, 가속도 A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한다. 어떻게? 시간 T분의 뭐야? V 마이너스 V 제로 이렇게 정의한다. 되셨나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이 개념은 뭘까요?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시간은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뭐가 0보다 커야 가속도가 0보다 크죠? V-V 제로가 0보다 커야 되죠.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크다.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속도가 증가했습니다라는 뜻이야. 이해하셨나요?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v-v 제로가 0보다 작다는 거니까 뭐야? v보다 v 제로가 더 크다. 속도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속도가 감소했다. 그래서 가속도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뭐라고요?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속도가 감소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거야. 뒤에서 막 이렇게 가는데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속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으로 뭐가 있으면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있으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불어요. 맞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감소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을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자, 가속도가 0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가 0이다라는 개념은 뭘까요? 가만히 있다, 정지다? 아니요, 정지는 아니에요. V가 0일 때 정지예요. 속도가 0이면 정지인데요. 가속도가 0인 건 정지가 아니에요.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뭐예요? V-V 제로가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V와 V 제로가 같다는 거예요. 속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가속도가 0일 때 우리가 가속도가 0일 때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고 이러한 운동을 가속도가 0인 운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도가 일정하다? 이걸 등속 운동이라고 그래요. 등속 운동. 가운데 왜 벌려놨을까요? 그렇죠. 직선 운동이어야만 속도가 일정합니다. 왜냐면 속도는 방향이라는 게 존재해요. 가다가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을 틀면 어떻게 돼요?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직선으로만 운동해야 뭐야? 등속 운동이에요. 되게 중요한 결과가 나왔어요. 가속도를 설명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통합과학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등속 운동이란 가속도가 0이다.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뭐게? 가속도가 일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0이 아닌 상태로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0이 아닌데 일정해. 그럼 뭐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도가 그렇죠. 일정하게 감소하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해하셨죠? 칠판 지우고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교재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뭐에 관한 설명을 할 거냐면 지금부터는 힘의 효과. 자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힘이 작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그죠. 모양이 변화해요. 그죠? 모양이 변화되거나 상태가 변화되거나 그죠? 상태가 변화되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모양 변화 또는 상태의 변화 이런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죠? 뭐가 변해야 돼요?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뭐가 변한다고요? 운동의 상태가 변화해요.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 자 그러면 운동 상태가 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운동 상태가 뭐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정지와 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힘의 효과가 이래요. 힘의 효과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또는 알짜임이 0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할 거예요. 알짜임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알짜임이라는 건 어떤 물체에 내가 외력을 줬어요. 만약에 2N을 줬어요. 그런데 이 물체에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 2N의 힘이 작용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얼마게?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짜힘 또는 합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F 알짜힘이 얼마라고요? 0이 되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즉 뭐야? F
R자 힘이 0일 때와 그 다음에 F R자 힘이 0이 아닐 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R자 힘이 0일 때를 우리가 뭐라 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힘이 작용해도 합력이 0일 때, 그쵸? 합력이 0일 때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F는 MA에서 뭐가 변하지 않을 거냐? 아까 힘의 효과. 운동 상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 갑니다. 운동 상태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운동 상태 중에 정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하고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할 거예요. 잠깐만. 이걸 뭐라 그래요? 중학교 때 배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합니다. 관성의 법칙, 그쵸? 즉 R자 힘이 0일 때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관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때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지운 곳 기억나요? R자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죠. 무슨 운동이라고 했죠?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됩니다.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뭐가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힘이 작용한다? 이건 뭘까요? 운동 상태가 뭐 한다? 변화한다는 개념이죠.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는 개념. 되셨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가속도가 0보다 크다. 뭐라고요? 속도가 증가한다. 맞죠? 가속도가 0보다 작다. 그럼 뭐야? 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도가 감소한다. 이해가셨나요? 네. 자, 따라서 이쪽에서 제일 유명한 운동은 가속도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등가속도 운동. 아, 그렇죠. 속도가 일정하면 등속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무슨 운동일까요? 직선 운동입니다. 왜요? 왜 직선 운동이어야 해요? 얘도 직선이어야 돼. 이유가 뭘까요? 가속도도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서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면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도 직선 운동일 때만 등가속도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등속 원운동 있죠. 우리가 말은 등속 원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등속 운동도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왜? 방향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쵸?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은 등속 운동이거나 등가속도 운동일 수 없어요. 이해가셨나요? 그게 나온 게 몇 페이지? 지금 48페이지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말이? 네, 체크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48페이지에 우리나라 말로 써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그렇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지금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 중에 등가속도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 하나를 공부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자유낙하라는 운동입니다. 자유낙하라는 운동인데 자유낙하라는 건 뭐냐? 지표면 위에 뭐가 있다면 공이 하나 있어요. 물체가 하나 있어요. 자, 얘가 가만히 떨어뜨립니다. 가만히를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야. 가만히 놔둔다고.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얼마야? 0. 그렇죠. 초속도가 처음 속도가 0m/s로 가만히 놔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부터 속도가 생겨서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빨라지면서 떨어질 거예요. 중딩 때도 배우죠. 이 중딩이란 단어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그죠?
맞죠? 예. 되게 좋아한다. 그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냐야. 자, 지금부터 갑니다. 옆에 두 가지 운동이 써 있어요. 그 두 가지 운동 중에 이 자유낙하는 뭘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알짜 힘이 0이다. 이거 힘이 안 작용하나요? 힘이 안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내려와야 되죠. 맞죠? 알짜 힘이 0이면 일정한 속도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야, 물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빨라지죠. 빨라져. 그럼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짜 힘이 0인 운동은 아니다. 맞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운동일 거냐? 힘이 일정한 운동이냐? 즉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힘이 일정한 운동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 어떤 힘만 작용하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운 중력만 작용합니다. 그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그래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뭐라고 그래? 무게. 무게만 작용할 거란 말이야. 무게 어떻게 구해? mg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무게 mg 이렇게 구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무게 mg 이렇게 구할 거예요. 아, 자유낙하라는 운동은 뭐라고요? 자유낙하라는 운동은 중력만 작용하는 운동. 맞죠? 그러면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어떨까요? 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하죠? 아, 무슨 운동이다?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가속도가 얼마만큼 나오는 운동일까요? 그래서 그걸 무슨 가속도라고 그러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 중력 가속도인 운동이다. 가속도가 얼마만큼인 운동이다? 중력 가속도인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자, 이걸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자, 얘에 대해서 식을 몇 가지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칠판 지우고. 자, 갑니다. 이번에는 뭐 배울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조금 이제 범위를 넘어서긴 하지만 통합과학을 좀 넘어서긴 하지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시작해. 가속도의 정의는 뭐분의 시간 t분의 v-v0 이렇게 됐죠. 가속도의 정의가.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자, 양변에 t를 곱한 다음에 v0를 넘기면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at에다가 뭐 더하면 되죠? 이거 넘기면 v0. 그러니까 처음 속도보다 뭐만큼 더 증가한다? at만큼. 이걸 뭐라 그러면 속도의 속도의 변화량만큼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속도의 변화량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유도해 드리긴 조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저거 없이 그때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해드릴 거고요. 자,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런 식이 두 번째 식이에요. 그 다음에 1번식과 이 2번식을 연립을 하면 세 번째 식이 나오는데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가 뭐냐 이거죠. 그렇죠? S가 뭘까요? 아까 나왔던 변위입니다. 그렇죠. 변위. 자, 그러면 나머지 다 알죠? 그렇죠? 자, A는 뭐라고요? 가속도. V0 뭐예요? V0 처음 속도. V는 나중 속도. 시간 T. 나머지 다 아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 연결할 거냐면요. 자유낙하에다 연결할 거예요. 자유낙하에서 첫 번째 V0가 나와 있어요. 자, V0 얼마요? 0이랬죠 아까. 자유낙하는 가만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잘 봐요. 공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이렇게 증가해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자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가속도는 그지 9.8. 네, G라고 그랬어요. 중력 가속도 G.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라고요? 9.8m/s 제곱인데 이거 15로 써라. 이게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5로 써라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에 15로 쓰라고 그러면 15로 쓰시고요. 문제에 15로 쓰란 말이 없으면 얼마요? 9.8로 쓰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를 또 하나 알고 싶으냐? 저 S를 좀 알고 싶어요. 그쵸? 그쵸? S는 뭐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낙하하는 거리다 이거야. 자, S는 그러니까 변이는 뭐라고요? 낙하하는 거리 H다 이거죠. 낙하거리다 이거죠. 낙하거리. 지상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동거리니까. 얘는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얘가 얼마나 낙하했느냐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낙하했느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저 식을 바꿔볼게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의 식을 자유낙하에 적용해서 바꾸면 V는 나중속도는 자 처음은 0이니까요. 나중속도는 얼마일까요? 처음 속도가 0이래요. V 제로가 뭐라고요? 0입니다. 그럼 뭐예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가속도가 얼마예요? G, T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두 번째 식 낙하거리 H는 V 제로가 얼마랬죠? 0. 그러니까 2분의 1 뭐야? G, T의 제곱. 되셨죠? 네. 마지막으로 이 뭐야? G, H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인데 V 제로 얼마라고요? 0. 되셨나요? 됐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잘 나오는 식이 뭐냐? 잘 나오는 식이 맨 밑에 게 제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지면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이니까 루트 2G 뭐야? 낙하거리 전체가 얘가 어디서 낙하했다고? 라지 H 높이에서 낙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G 라지 H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지면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잘 쓰이는 게 뭐냐면 이거 낙하거리에 관한 설명이에요. 낙하거리에 대한 설명. 이해가셨죠?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자, T가 1일 때 얼마만큼 낙하거리가 나오나요? H가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1의 제곱 얼마요? 2분의 9.8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T2일 때 낙하거리는 H는 얼마가 나오죠? 자, 2분의 1 곱하기 9.8 그러니까 2분의 9.8 곱하기 요번에는 2초니까 뭐야? 4 2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얼마야? 2 곱하기 9.8 뭐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2 곱하기 9.8 자, T1일 때의 낙하거리보다 몇 배? 2분의 9.8, 2 곱하기 9.8 몇 배? 4배.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맨 처음에 얼마를 내려왔다면 1만큼 내려왔다면 1초 동안 그 다음번에는 어디까지 내려와 있다? 4만큼 내려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끝을 1, 4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3초일 땐 그렇죠. 9 4초일 땐 16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됐어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구간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처음에는 1 이건 그냥 됐죠? 두 번째 구간에선 얼마 움직였어요? 3 세 번째 구간에선 5 네 번째 구간에선 7 구간 이동거리가 1, 3, 5, 7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게 비율입니다. 이해하셨죠? 비율상 1, 3, 5, 7 이렇게 가요. 자, 여기다가 1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1 대신에 2분의 9.8 넣으면 주르륵 계산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비율로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낙하거리는 뭐의 제곱? T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1초면 1, 2초면 4, 3초면 9, 4초면 16 이렇게. 되셨나요? 이게 뭐의 특징이라고요?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이다 이거죠.
됐어요? 이걸 그대로 통합과학에다 쓸 때 어떻게 쓰이냐? 자, 이제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가 이렇죠. 다시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가 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아,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습니다. 그럼 높이만 같으면 뭐라고요? 모든 물체가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높이만 같으면 물체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가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에이, 선생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깃털하고 쇠공하고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자, 뭐를 무시할 수 있을 때? 지금 여기서는 뭐를 무시한 거죠? 중력만 작용한다고 생각할 때, 즉 공기의 저항력이나 그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나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았을 때, 오로지 중력만 작용할 때는 뭐라고요? 두 물체가 질량과 관계없이 높이만 같으면 같은 시간대에 떨어집니다예요.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통합과학에서는. 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 이제 수식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자, 수식으로 풀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수식으로 풀어드리면 자, 어떤 물체가 뭐 한다고요? 어떤 물체가 떨어진답니다. 그렇죠? 똑같은 물체인데 얘는 m짜리고요. 얘는 2m짜리가 떨어져요. 높이는 똑같이 얼마라고요? 높이는 똑같이 라지 h 이렇게 되셨나요? 똑같이 라지 h 높이를 떨어질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됐죠? 양쪽이 가속도만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죠? 같은 시간에 떨어져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양쪽이 가속도만 구해보면 압니다. 되셨죠?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무게. 무게 얼마만큼 작용하죠? mg만큼. 이쪽은 얼마만큼 작용하죠? 2mg. 거봐요 선생님. 이거 2배 빠를 건데? 그죠? 아닙니다. 자, F는 ma로부터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 라지 a를 구해봐라. 그러면 뭐야? m 라지 a분의 fa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m 라지 a는 얼마야? 스몰 m이라고 그랬어요? F는 얼마죠? 무게. 얼마? mg. 자, 지우면 얼마 나와요? g. 자, a 라지 b 구합니다. a 라지 b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mb, mb, fb. 그쵸? mb. 참. 자, 되셨죠? 네. 자, mb는 그래. 뭐 하여튼 2m을 집어넣어야 되죠? 2m분의 fb 얼마야? 2mg 이렇게 집어넣죠? 잠깐만. 2m, G.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G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 물체가 뭐만 작용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여긴 지금 if 뭐만? 중력만 작용할 때예요. 중력만 작용할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같은 시간대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과예요. 아시겠지? 네,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갑니다. 자유낙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죠? 자유낙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얘는 어렵습니다. 힘내자고요. 얼굴 표정들. 자, 갑니다. 자유낙하도 어려웠는데 뭐 이런 느낌, 그죠? 자, 갑니다. 어떤 공을 어떤 높이에서 내가 던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던져요. 아시겠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다고 할 때라는 뜻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다고 할 때, 우리 예상이 가능하죠? 어떻게 떨어질까요? 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죠? 맞아요. 네,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예요. 이거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잘 생각해 보면 이런가요?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수직 방향의 운동을 나누어서 생각한다. 자, 첫 번째 수평 방향.
힘이 있다 없다?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네,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Fr자임이 얼마다? Fr자임이 0이다. 그러면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 운동은 등속 운동이다. 자, 수직 방향으로는 R자임이 있다 없다? 그렇죠. R자임이 있다. 얼마만큼 있다? 그 물체의 무게만큼 있다. 그러니까 뭐야? mg만큼 있다. 그러면 가속도 A가 얼마인? G인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죠?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해가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그 다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내용은 조금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크다면, 자, 공을 던집니다. 수평 방향으로 요만큼의 속도로 던져요. 그러면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때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가 계속해서 얼마로 유지된다고요? 등속으로 유지됩니다. 그죠? 등속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맨 처음 위치에서는 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위치에서는 속도가 생겼다. 그 다음 위치에서는 속도가 많이 생겼다. 맞죠? 그 다음 위치에서는 속도가 아주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제일 빠를까요? 당연히 지표면에 도달하기 직전. 그죠? 어디다 그린다? 여기다 그렸을 때가 제일 빠르다 이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면 실제 이 물체의 운동 궤적을 한번 살펴보자. 이해하셨죠? 자, 운동 궤적은 결국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이렇게 날아갈 거다. 그죠? 이렇게 날아갈 거다.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날아갈 거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이렇게 날아갈 거다. 되셨나요? 그 궤적들의 합이 뭐라고요? 그 궤적들의 합이 결국 호물선을 나타낸다. 이 빨간색이 뭐라고요? 그 궤적의 합이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어디와 어디? 수평 방향과 수평 대 수직 이렇게 나누어서 볼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뭐에 관한 거? 힘에 관한 거. 두 번째 속도에 관한 거. 세 번째 가속도에 관한 거. 이해갔죠? 첫 번째 힘은 수평 방향으로는 없다. 그죠? 없다. 수직 방향으로는 일정하다. 얼마만큼으로 일정하다? 무게만큼 있다. 무게만큼. 됐죠? 자, 속도.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다. 처음 V0만큼이다. 일정하게 있다. 그쵸?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예, 일정하게 증가한다. 와우, 맞아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되셨나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다 없다? 가속도가 없다. 0이다.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일정하다. 그죠? 얼마? G로 일정하다. 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수평 방향 운동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등속 운동이다. R자 힘이 0인 운동이다. 수직 방향으로는 뭐라고요? R자 힘이 일정한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자, 본문 내용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이 운동 과정 동안에 뭐만 적용한다? 일정한 크기의 중력, 즉 중력의 크기 뭐라고 그랬죠? 무게만 작용한다. 됐어요? 이해가셨나요? 예, 연직 방향으로는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다.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떨어지는 시간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낙하하는 시간, 떨어지는 시간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 높이에서 그냥 떨군 경우와 옆으로 던져서 떨군 경우, 지금 이렇게 던져서 떨군 경우
낙하 시간이 어떨까요? 낙하 시간이 던진 게 더 긴 것 같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어차피 연직 방향을 보면 아까 자유낙하가 뭐였죠? 자유낙하의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 G가 무엇인? 가속도인 운동이었죠. 근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도 연직 방향의 운동은 뭐였어요?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이었죠. 아까 그랬잖아요. 두 물체가 높이가 같아요. 그럼 떨어지는 시간이 어떻다고요? 같죠? 그러니까 그냥 자유낙하한 거하고 수평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던지면 안 돼요. 수직 방향으로 던지면 빨리 떨어지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하고는 어떻다고요? 떨어지는 시간이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뭘 구하라고 하면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뭐라고?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유낙하의 시간을 그대로 도입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할 건데 처음 속도를 만약에 V0로 가면 V0의 수평 방향 시간 동안 속도로 얼마 시간 동안? 낙하 시간 t 동안 이동한 거리를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이해하셨나요? 낙하 시간 t 동안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가 수평 도달 거리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네,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네, 결국엔 우리가 수평으로 던졌을 때 더 오래 날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해가셨나요? 네, 오랜 시간 날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다음 페이지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주위 도는 애가 뭐 있어요? 지구 주위 일정을 도는 거? 달. 그러니까 위성이죠, 위성. 지구 행성이니까 행성 주위를 도는 애들. 그러니까 위성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쏘아 올린 거 뭐라고 그래요? 인공위성, 그쵸? 그거에 관한 설명이에요. 예전에 뉴턴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 실험 보통 뭐예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뉴턴의 사고 실험. 뭐냐면 과학 기술이 따라오지 않아서 그걸 과학자가 생각만으로 한 실험이에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야. 공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공이 이렇게 떨어질 건데 그걸 수평으로 지금 던졌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얘가 궤적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실제로 내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지만 궤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치, 날아가는 그러니까 궤적이라는 건 뭐냐면 날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하거나 자전하는 속도에 맞춰 굉장히 빠르게 던질 수 있으면, 즉 빠르게 운동한다는 거예요. 수평 방향의 운동이 빠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 궤적의 합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이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평 방향의 속도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얼마이냐에 따라 이렇게 무엇을 만들 수도 있다? 인공위성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맞죠? 이게 뉴턴의 무슨 실험이라고요? 사고 실험이에요. 생각만으로 한 실험이지.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던져.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서 내 뒤통수에 와서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뉴턴의 실험이었어요. 사고 실험. 생각만으로 한 실험. 이해 가셨나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자, 공이 이렇게 날아가다 떨어지는 시간에 지구가 돌아. 알겠죠? 또 수평 방향 시간 동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구가 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러면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이 떨어지는 속도하고 같아지면 계속 돌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내 머리 위에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그래요. 정지궤도 위성.
그렇지 않고 요번에는 어떻게 쏘냐면 극지방으로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쏘면. 그걸 극궤도 위성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이해가셨나요? 그 중에서 정지궤도 위성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본문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나 달은 어떻게?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어떻게?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그 위치,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돌게 된다. 이런 얘기지. 결국에는 지금 이 파트도 이게 중력 시스템에 관한 파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인공위성과 달을 지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좀 지구의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저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자, 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자윤학화 포물선 운동을 정리하는 표가 있어요. 그죠? 네, 그 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를 정리해보죠. 자, 자윤학화라는 애, 그리고 누구? 포물선 운동이라는 애.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힘에 관해서 정리할 거고요. 힘에 관해서 정리할 거고, 두 번째 그 힘의 방향에 관해서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기 상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출발하느냐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운동과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운동을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자, 자윤학화는 어떤 힘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중력. 그죠?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요? 지표면에 연직한 방향. 그쵸? 그쵸? 초기 상태는요? 정지예요. 정지. V0가 0인 거죠. V0가 0. V0가 0인 상태.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요? 운동 없어요. 그쵸? 운동 없어요. 이런 건데 포물선 운동. 자, 힘은 어떤 힘을 받는다? 중력만 받습니다. 얘도. 그쵸? 중력만 받는다. 그런데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그렇죠.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초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 맞죠?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다?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수평 방향으로는 뭐야? 등속 운동이다. 라는 거죠. 등속 운동이다. 여기다 우리가 배운 걸 첨가하면 어떻게 돼요? 포물선 운동은 알짜 힘이 존재하는 운동. 그죠? 연직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일정한 운동이고요. 일정하게 존재하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어떤 운동? 작용하지 않는, 즉 알짜 힘이 0인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참 쉽죠? 네.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되셨나요? 포물선 초기 상태가 이해가 안 간다? 포물선 운동은 자, 수직 방향으로의 속도 V0는 있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는 없으니까 초기 상태를 어떻게 본다고요? 수평 방향으로 V0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운동. 그렇죠. 수직 방향으로는 0이다 이거죠. 수평 방향으로는 V0의 속도로 운동한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가 없는 쪽은 안 쓴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가 일정하다. 만약에 추가로 쓰시려면 여기다가 수평 방향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겠죠? 네, 좋은 질문 했어요. 네,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 49페이지 내용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중력 때문에 자연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